네. 자, 우리 시윤이, 책, 어, 총 몇 번 읽었지? 두 번이요. 두 번? 네. 잠깐만. 장미야, 저번 주에 읽은 거. 잘 안 돼? 줌으로 못 들어와? 이렇게 줌 클릭하면 되는데. 어, 줌 들어갔는데. 어. 너 여기 또 메일 있던데? 응? 메일 있던데 너 뭐지? 로그인 안 돼? 증인이다. 자, 그럼 지금 장미야 수업 중이니까 저 지금 밥 먹고 있는데요. 빨리 밥 먹어. 수업 중이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주중에 다시 한번 알려줄게. 아니, 밥을 왜 8시에 먹지? 오케이. 예. 자, 그럼 시윤이 이번 주에 몇 번 읽었어? 전체 두 번 읽었고 이번 주에 몇 번 읽었어? 이번 주에 안 읽었어요. 아, 지난주에 두 번 읽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문장 쓰기 몇 문장 했어? 문장 쓰기 안 셌어요. 했는데. 했는데 안 셌어? 네. 이번 주에 몇 문장 했지 몰라? 음. 그럼 한자는 다 외웠어? 네. 한자, 조합자들. 자, 유주. 유주, 네? 유주는 총 몇 번 읽었어? 저요? 안 읽었는데요? 이번 주에 안 읽었어? 네. 음, 네? 그리고 아니 뭐라고요? 책을 한 번도 안 읽었어? 아니요, 한 번은 읽었죠. 한 번, 지난주에 읽고 그다음에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한자 외웠어? 한자 다 외웠어요. 오케이. 보석이 보석이 야, 이번 주에 몇 번 읽었어? 총 한 번 읽었어요. 이번 주엔 안 읽었고. 총 한 번. 문장 쓰기는 안 했어요. 음, 거나 이번 주에 몇 번 읽었어? 이번 주에 3번이요. 그러면 전체 몇 번이야? 전체 6번이에요. 여섯 번. 아, 네. 그리고 문장 쓰기 몇 번 했어? 문장 쓰기 몇 문장 했어? 문장 쓰기 안 했어요. 그리고 한자는 다 외웠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한국사 문제. 근데 이게 좋은데 필요해. 아직 안 했어. 보자. 아직 너무 깜깜해. 가. 신경 쓰지 마, 가. 그러면 시윤이 잠시만요. 시연이 지금 방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시연이 네네네. 마지막으로 시켜주세요. 네. 자, 그러면 유주 예. 조선 말기 왕권 강화를 위해 계획을 추진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흥선대원군. 네, 흥선대원군. 그다음에 보석이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통상을 거부한 정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과정. 아, 어? 통상수 교과부 정책. 네, 통상 수교 거부 정책. 그다음에 건하 조선 말기 세워진 서양의 배척의 상징물은 무엇입니까? 촉합이. 석화비. 그다음에 시윤이 도착했어? 네. 시윤이 4번 1886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병인양요. 영인 정부. 유주 네. 1891년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신미양요. 네, 신미양요. 부속이 조선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무엇입니까? 보석이 어? 6번 강화도 좋아. 강화도죠.
거나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처음 개항한 항구 두 곳 중 한 곳은 어디입니까? 부산. 예, 부산 또 원산이죠. 시윤이 조선 말기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여 근대문을 받아들이고 한 왕은 누구입니까? 고종. 고종. 유주. 네. 조선 말기 신분 차별을 비판하며 봉기한 농민 운동은 무엇입니까? 농민운동. 네, 동학 농민 운동. 보석이 동학 농민 운동을 이끈 종교 사상은 무엇입니까? 동학. 네, 동학이죠, 동학. 거나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난 주된 이유 한 가지를 쓰세요. 탐관오리의 극심한 수탈과 폭경. 네. 자, 과도한 세금, 부패한 관리, 신분 차별, 그죠? 예,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잘했어요. 시윤이 12번 조선 말기 개화 정책을 주장한 세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화파. 개화파. 유주 개화파 중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한 세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온건개혁파. 네, 온건 개화파. 보석이 급진 개화파가 1884년에 일으킨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갑신정변. 네, 갑신정변. 거나 조선 말기 농민과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개혁은 무엇입니까? 가보개요. 가보개혁. 시윤이 조선 말기 왕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행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시윤이 아니야? 네, 김신 맞아요. 시윤이 뭐해? 예? 16번 뭐야? 가보개혁. 네, 시윤아 멍 때리지 마. 가보게요. 정신 차려. 유주 조선 말기 일본인의 간섭이 본격화된 전쟁은 무엇입니까? 청일전쟁. 통일전쟁. 보석이 조선 말기 백성들이 가장 크게 고통받았던 사회적 문제 한 가지를 쓰세요. 뭘까요? 신분차별. 네, 신분차별, 가학관세금, 관리의 부패. 거나 조선 말기에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개혁은 무엇입니까? 가보개요. 가볼게요. 자, 마지막 한 문제, 50점짜리 서바이벌. 아는 사람? 거나. 제가요? 거나.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 네. 그걸 근대 사회라 그러죠. 대한제국 시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건 작가 문제고요.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고. 자, 오늘 이 텍스트를 보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 잘 설명되고 영상? 있으니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좀 기다리세요. 볼거 자, 우와. 자, 여기 정신승리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출신도 분명치 않을 뿐더러 살아온 행적조차 모호한 사람. 사람들은 그를 아큐라고 불렀는데요. 웨이장에 사는 아큐는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제사를 올리는 사당에 머무르며 직업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큐는 자존심은 대단해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큐의 말을 따르자면 자신은 옛날에도 잘 살았고 식견도 높았으며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이 발칙한 놈! 내가 너의 친척이라고! 이놈 수청이 어떻게 좌우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놈이 어디서 좌우시 행세를 하는 거야? 아큐는 자신이 좌우나리 친척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기도 했는데요. 화가 난 좌우가 아큐의 뺨을 후려쳐도 아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얻어맞은 뺨을 문지르며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사실 좌우가 동네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좌우의 아들이 수재에 급제했기 때문인데요. 아큐는 그런 사실을 비웃으며 자기 아들이었다면 더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큐는 아들은커녕 결혼조차 못했지만 말이죠. 아큐는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혐오감을 드러내며 시비를 걸고 다녔는데요. 상대가 말이 어눌하기라도 하면 마구 욕을 퍼부었고 젊은 비구니에게 희롱을 일삼거나 힘이 약하다 싶으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큐가 당하는 때가 훨씬 많았는데요. 이에 아큐는 점차 방법을 바꿔 노려보기로 노선을 무슨 뭐 친구가 여기 아직 아니야. 이러한 아큐에겐 이상한 정신승리법이 있었는데요. 검사받는데 평소와 같이 동네 건달들을 열심히 노려보다가 그들에게 걸려 흠씬 두들겨 맞은 아큐는 내가 자식놈에게 맞은 걸로 치자. 요즘 세상은 정말 꼴 같지 않아? 라며 이상한 자기 합리화를 하고는 오른손을 들어 자기 뺨을 냅다 후려치는 겁니다. 결국 때린 것은 나 자신이며 자신이 남을 때린 것 같은 승리감에 젖는 것이죠. 한편 의장의 신의 혁명을 주도하는 혁명당 세력이 점점 많아지면서 아큐의 관심도 혁명당에 쏠렸는데요. 그도 원래는 혁명당을 증오하고 멀리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벌벌 떨고 허둥대는 것을 보니 혁명이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혁명이라는 것도 괜찮은 것이군. 나도 혁명당에 투항해야겠어. 이 개자식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모두 가져버리겠어. 그렇지만 혁명당 사람들은 아큐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혁명당에 가입은 하지 못했지만 아큐는 그들을 따라 변발을 머리 꼭대기까지 들어올리고 혁명당 행세를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오 씨의 집이 약탈을 당해 범인을 찾던 중 아큐는 자오의 집을 약탈한 범인으로 지목되어 누명을 쓰고 성내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혁명당 사람들이 아큐를 범인으로 몰았기 때문이죠. 문초를 당하는 아큐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말도 듣지 못하고 서명하라는 종이에는 글씨를 쓸 줄 몰라 삐뚤빼뚤한 동그라미만 그려넣게 됩니다. 그러고 현장으로 끌려가게 된 아큐는 자신이 목이 댕강 잘리러 간다는 것을 눈치채 눈앞이 깜빡이고 마음이 좁지만 아큐는 사람이 태어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목이 잘릴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 집중해라. 떠들지 말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처형당하러 가는 길을 돌고 돌았지만 아큐는 지체지 못했습니다. 설사 아큐가 알았다 해도 아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조리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법이라고요. 아큐 정서는 시대에 뒤처져 있는 중국인들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소설로 정신승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루신의 아큐 정전은 1921년에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신의 혁명을 전후로 해서 당대 중국 사회의 혼란을 좀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 소설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 소설사에서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근대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로 문제적 개인의 발견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아큐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큐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이제 아큐가 얼마나 무지하고 체제에 부합하려고 하는 일종의 노예 근성이 있는지, 중국 사회의 당대 민중에 대한 어떤 무지함 이런 것들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자유로운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라든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그 가능성을 깨우치는 각성의 어떤 인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큐라는 인물을 소설 속에서 다른 여러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소재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일제시대의 뭐 친일과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전쟁 때 좌익과 우익이라든지 또 민주화 투쟁 시절의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흥미롭게 이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21년 당대의 관점으로 이 아큐라는 인물을 바라봤을 때 흔히 아큐 정전에서 아큐를 어떤 연민의 시선이나 해악의 감각 이런 것들로 좀 읽어내곤 하는데 지금 독자들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읽힐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고민해볼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주랑 건아 왜 화면 껐어? 화면 켜 빨리. 아, 네. 자, 텍스트를 한번 봅시다. 글자를 한번 봅시다. 아큐 정전. 자, 여러분들이 잘 읽었듯이 아큐는 시골의 중국의 작은 시골 마을 웨이장, 미장에 사는 가난한 남자예요. 그는 제대로 된 집도 없어서 절이나 빈 건물 근처에 떠들며 지내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그날 품삯을 받아 살아갑니다. 글을 배우지 못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 아큐를 존중하지 않으며 그들은 늘 무시와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날 때면 아큐를 불러 욕을 하거나 때리기도 합니다. 아큐는 억울하지만 제대로 반항도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사실은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일부러 져준 거야. 하고 정신승리를 하죠. 정신승리. 정신승리법이라고 하죠. 이라고 합니다. 아큐는 이 방법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지만 실제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큐의 모습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는 마을의 부자나 힘 있는 사람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지만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는 사람은 괜히 큰 소리 치고 화를 냅니다. 특히 여성이나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며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자신의 분노를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아큐를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되게 비겁하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비굴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막 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굴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심리를 얘기해요. 여러분도 이제 그 부모님한테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동생한테 막 함부로 대할 때 있죠. 그러면 그 아큐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내가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보살펴줘야 돼요. 응? 내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물론 잘 따르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저항할 수 있어야 돼.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하는 사람. 지식인은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동생들을 함부로 막 대하거나 그러질 않게 바라며. 그러면 목사님 그럴 거예요. 너 아큐스럽다 이럴 거야. 아큐. 자, 오늘 마을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말이 들리자 아큐는 큰 기대를 합니다. 그는 혁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혁명이 일어나면 자신도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큐는 혁명가처럼 행동하려고 괜히 위험 있는 척하며 사람들에게 아는 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진짜 혁명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아큐를 무시했고
아무도 그를 동료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큐는 혁명 중심에 서기는커녕 그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혁명이란 아큐의 삶을 바꾸지 못했고 그는 다시 예전처럼 마을에서 무시당하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불쌍하기도 혁, 하고, 혁명이 뭐예요? 못생긴 것 혁명. 같기도 하고. 유주, 존중받는 사람. 유주야, 네? 너 왜 자꾸 화면을 꺼? 왜요? 화면을 왜 끄냐고. 화면 켜고 있으라고. 자, 네. 그래, 혁명이란 게 뭐니? 혁명. 자, 시윤이 혁명이 뭐야? 혁명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음. 근데 어렵지. 보속이. 혁명이 무슨 뜻이야? 혁명. 알긴 알겠는데 뜻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 건아 혁명이 뭐라 생각해? 국가의 기초 같은 걸 고치는 일. 음. 그러니까 혁은 이제 바꿀 혁자야. 그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야. 좋은 것으로 바꾸는 명분 이름이야, 이름. 좋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옛날처럼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이렇게 그리고 사극에 보면 막 도련님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다닌다고 하면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편하고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 그래, 혁명. 그러니까 근데 얘는 혁명이 뭔지 모르는 거야, 아큐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국에 이제 신해혁명이라고 일어났어요. 신해혁명. 이 아큐를 쓴 루신이 있을 때 그 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 혁명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과 또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건 어쨌든 좋은 곳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은 또 혁명가들에게도 비판받죠. 그러던 중 마을에 이제 도둑 사건이 발생해요. 누군가 물건 훔쳤다는 소문이 돌자 관리들은 범인을 빨리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빨리 잡아야 되니까 대충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제일 만만한 사람을 잡는 거죠. 하지만 진짜 범인을 잡기보다는 잡기 쉬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도 참 비겁한 거죠. 관리들도. 힘도 없고 변명할 줄 모르는 아큐는 가장 좋은 희생양이었습니다. 결국 아큐는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게 됩니다. 아큐는 왜 자신이 잡혀가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는 제대로 된 조사나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관리들의 말만으로 죄인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큐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구경거리처럼 바라봅니다. 누구도 아큐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원래 그럴 사람이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잡으니까 야 원래 저놈이 원래 저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 아큐는 범인이 아닌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큐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지. 근데 되게 억울한데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걸 마녀 사냥이라 그러죠. 응? 마녀 사냥을 막 하는 거야. 여긴 이제 훔치면 죽였나 봐요. 처형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아큐는 상황의 심각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구경하러 나온 곳이라 착각합니다. 이 정신승리죠. 마음속으로 또다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적 승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큐는 아무 책임지지 않는 사회 속에서 조용히 억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큐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큐를 그렇게 만든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큐는 약자죠, 약자.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살피고 그런 사람을 교육시키고 그런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도 혁명이죠. 근데 저 사람이 도둑놈이네 해서 그 사람을 몰아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 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루시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어려운 말로 소시민적 의식이래. 소시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 이익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분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어린이들로 자라면 이런 공부가 필요 없어요. 음. 아큐처럼 살려면 이런 공부할 필요도 없어. 바보처럼 살려면 그렇게 할 필요. 근데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느냐? 우리의 공부는
여러분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뭐 훌륭하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아, 내가 아니라 이 우리 사회 그걸 갖다 이제 공공성이라 그래? 공적 마인드, 즉 공적 생각. 이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게 또 여러분에게도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회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거거든. 이 사회가 막 경쟁이 심하고 이 사회가 부정적이면 그 손해는 또 여러분들에게 가고 여러분 가족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공부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듣고 교훈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아큐란 한 인물을 통해 불공정한 사회, 그죠?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 그리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한계를 함께 보여줍니다. 아큐 정전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불행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할 때 어떤 비극, 그죠?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사람을 그냥 죄 없는 사람 죽이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비극이 반복됩니다. 자, 독서 퀴즈. 아큐가 살던 마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 이거 대답 크게 읽으세요. 시작. 외장, 예, 위장. 외장. 예, 크게 읽으면 점수. 외장. 아큐는 어떤 형편 사람인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봐요. 마을 사람들은 아큐를 어떻게 대하는가? 무시하고 괴롭힌다. 무시하고 괴롭힌다. 그랬죠. 아큐는 맞거나 욕을 먹고도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신적 정신적 승리. 승리. 예, 정신적 승리. 아큐는 힘 있는 사람과 약한 사람 중 누구에게 더 약한가?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아큐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 보이는가? 괜히 화를 내고 괴롭다. 괴롭힌다. 아큐는 자신의 실패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넘긴다. 예,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품 속에서 마을에 퍼진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혁명. 아큐는 혁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죠? 아큐는 왜 혁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자신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은 아큐를 진짜 혁명가를 인정했습니까? 아니에요. 마을에 일어난 사건 중 아큐가 억울하게 연루된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 사건. 사건이죠. 아큐는 왜 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게 되었습니까? 가난하고 힘없기 때문에. 힘이었기 때문에. 관리들은 사건의 진실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쉽게 잡을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한 거죠. 아큐는 재판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큐는 처형되기 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죠? 처형장에 모인 사람들은 아큐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을 구경하러 나온 네, 사람들. 이것도 정신승리야. 야, 이 사람들이 나를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큐 죽음은 정당합니까? 아니요. 이 작품이 비판하는 사회 모습을 한 가지를 쓰시오. 약자를 약자를 공공정한 공정한 사회. 또는 무지하고 비겁한 사회. 예, 그 당시 중국이 그랬대요. 아큐 정전을 통해 작가가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약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계속 희생할 때 쓰는 경고. 네. 자, 다음 주 숙제는 고사성어는 쉽죠. 우왕좌왕이에요. 알았죠? 우왕좌왕. 여러분, 우왕좌왕이 뭐야? 예? 우왕좌왕이 뭐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 중심이 없는 걸 우왕좌왕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주도 책 계속 읽어오시고요. 자, 점수는 제가 올려드리고, 요 퀴즈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지난주 것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많이 빠졌는데 수고했고, 자, 안녕. 안녕. 안녕.